부산시가 지역 주도로 장노년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니어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길이 8.24km의 대저대교 건설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총 3,900여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부산 지역에는 두 차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당시 하천 주변 공사 현장에 쌓아놓은 폐기물이 물살에 휩쓸려 하천으로 흘러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문제는 건설 자재까지 방치되어 있어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집중호우 당시 온천천 상류 상황입니다. 산책로에 쌓아놓은 폐 건축 자재까지 물이 차올랐고 주변에는 포크레인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덩치가 큰 것들은 버틸 수 있지만 비교적 작은 것들은 물살에 흘려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뒤 온천천 상황입니다. 각종 건축 자재들이 산책로 곳곳에 나뒹굽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에도 산책로에는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 쌓여 있는 거는 아마 공사하면서 쌓여 있는 거. 그 전에 공사하기 전에는 뭐 쌓여 있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공사하면서 폐기물 나온 거죠. 시민들은 불편하고 불안했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혀를 찼습니다. 온천천 상류 일대에서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6월부터 산책로 정비와 체육시설 보수, 데크교 확대를 위한 공사입니다. 공사 시작 이후 부산 지역에 최소 2차례 이상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건축 폐기물을 치우지 않아 일부가 하천으로 흘러들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더욱이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공사 자재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휩쓸려간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건축 자재 및 대량의 폐기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루에 대량의 침전물이 쌓이는 일에 일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천 정비한다고 세금 사용하고 관리 부실로 인해 준설 작업에 세금이 들어가는 등 해당 지자체는 일일 단위로 폐기물을 방출해 임시 야적장에 보관한 뒤 처리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 1위입니다. 부산시가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60세 이상 장노년 인구의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을지 차선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이번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개최된 이유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부산의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 이상입니다. 현재 부산 인구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 장노년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시가 장노년 인구를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다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니어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장노년 인구 비율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평균 5% 이상 높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건강한 분들이 많고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분들, 성실함이 몸에 배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부산의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에선 60세 이상 일하는 인구는 38.7%, 10명 중 4명 정도가 여전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산시는 시니어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서 2030년까지 60세 이상 고용률을 4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회의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시니어 일자리 통합 지원 시스템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시니어 일자리 플랫폼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인데요. 장노년 고용 지원 기관이 부산에도 현재 여러 곳인데 이 흩어져 있는 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매칭해주고 시니어들이 교육이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자리 정보도 제공됩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시니어 고용 시장이 청소와 경비 같은 단순 서비스에 일자리가 집중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노년 경력과 또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고요. 네, 시니어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학과 협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이 끝나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또 시니어 근로자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니어들이 생활권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생활권역 시니어 일자리 창출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이번에 공공성을 띤 시니어 일자리 창출도 진행이 된다고요? 네,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동네 ESG 센터를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고 참여자를 확대해서 친환경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ESG 센터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고 세대 이음 환경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ESG 자원 순환단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니어 공공 일자리 확대 계획도 내놨는데요. 늘봄 장애아동 매니저 사업 같은 경험 많은 시니어들이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돌보고 학습과 안전을 지원하는 사회공헌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차선영 기자였습니다. 23일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제10회 어르신 일자리 증진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부산지회가 주관한 어르신 일자리 증진대회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에 기여한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건강한 고령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노력한 기관과 참여자들을 위한 유공자 시상과 또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짧게나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일하시는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 기공식이 23일 열렸습니다. 길이 8.24km의 대저대교 건설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총 3,900여 원이 투입되며 2029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환경 영향 우려 등으로 관계기관과의 사업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들어 주요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며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결과 등을 사업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저대교 건설이 되고 또 원공대교하고 장락대교까지 하게 되면 동서부산이 확실하게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 경남이 경제 통합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부산시가 내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을 확정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상징은 부산의 대표 영문 이니셜 B와 또 성화불꽃, 바다 물결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이외에 소통 캐릭터 부기를 활용해 성화 주자의 모습을 표현한 마스코트와 포스터 등도 확정했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5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며 대회 구호는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정해졌습니다.
해운대구가 지난 2021년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해운대구에 기부해 형성된 보존형 공유지에 숲속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구는 이건희 회장 유족이 땅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해 선정됐고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운대구는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 완공된 산림욕장 황토길을 포함해 숲속 쉼터와 숲속 책방을 최근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양산시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도시에 색을 입힐 하반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양산 방문의 해 추진의 중심이 될 문화관광체육국이 신설되고 웅상보건소가 승격되는 등 1국 1직속기관 5개 팀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정원도 28명이 늘어 1,397명으로 증가하고 6급 13명, 7급 5명의 승진도 진행됩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생활인구 증가와 관광도시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조직 개편에 역점을 뒀다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중 시행됩니다.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2024 대장경 기록문화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대장경 테마파크 기록문화관에서는 팔만대장경 이훈행렬이 입체적으로 전시돼 몰입감을 선사하고 소원풍등을 날리는 체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선조들의 지혜와 기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기록문화축제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제10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 파크 골프대회가 23일 창원 대산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안수 경남도지사와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참가한 동호인 모두 동시에 티샷을 하는 경기 방식인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올해 10번째 개최지인 창원 대산 드림파크 골프장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장으로 18만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대학 설립 초창기의 건학 정신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교내 박물관을 대대적으로 보수해 28일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박물관은 이번 재개관을 기념해 박물관 개관 60주년 기념특별전, 명품 수장고를 나서다와 전시실 전면 개편에 따른 상설전, 문화유산 기억을 되살리다 등 전시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산대 박물관은 1955년 한국전쟁 직후 건립됐지만 부산 관제청 창고에 소개되어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요 문화유산 18,833점의 국보 피난처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1964년 5월 정식 개관해 올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는 11월 1일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서 특별기획전과 연계한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역사관의 특별기획전 동백아가씨와 연계해 대중가요로 만나는 부산 지역사를 주제로 대중음악 연구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집니다. 학술 세미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부산 근현대 역사관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